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주영입니다. 투자자 수 상위 주요 종목 현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H 투자증권 계좌 분석을 한 내용인데요. 종목은 10종목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삼성전자가 투자자 수가 82만 명 정도가 되고 평단가가 7만 3천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1.7% 정도 되고요. 손실 투자자 비율이 57% 정도 되는데, 최근에 여러분 지수가 많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종합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2100이기 때문에 저점에서 2100에 있는 저점에서 이제 한 500포인트 정도 올라온 상황입니다. 뭐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도 최근에 반등을 많이 했죠. 지금 삼성전자가 7만 원을 돌파해서 7만 900원 정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대표주죠. 시가총액도 굉장히 크고 매출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은 코스피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와 실제로 모양이 비슷하죠.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코스피보다도 약간 빠른 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양을 봤을 때 주요 매물대를 삼성전자는 이미 돌파를 한 상황이고요. 아직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주요 매물대인 2700대에서 2800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실제로 반도체를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 반도체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시장 지수보다 조금 더 빠르게 상승을 한다라고 느낄 수 있겠습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리지만 우등생들은 이미 다 전체 계좌가 플러스권이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게 삼성전자 비중이 많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비중이 많고 주요 이제 우량주들이 비중이 많다 보니까 빨리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카오와 네이버가 이제 좀 문제가 되는데요. 카카오가 사실은 투자자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삼성전자가 82만 명인데요. 카카오가 32만 명 정도가 되는데 평단가가 지금 10만 원입니다. 그래서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46%. 결국 카카오가 대부분의 이제 손실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식 네이버인데 네이버가 지금 투자자 수가 15만 명 정도가 되고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35% 정도 되고 있네요. 우리가 카카오 네이버 한번 보겠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아까 평단가가 10만 원 정도라고 했는데 마이너스 50%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우리 같은 경우에도 네이버 카카오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지금 계좌가 그죠?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죠? 카카오 그 다음에 네이버 보겠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혀 못 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그 전에 플랫폼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좀 뭐랄까 조금 속상하죠. 이게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성장성은 있는데 문제가 그 전에 너무 오버슈팅을 좀 한 면이 있어요. 여기 보면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거의 뭐 26,000원에서 17만 원 정도까지 거의 뭐 8배 정도로 이제 상승을 했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가치를 엄청나게 끌어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금리, 우리가 기준금리가 지금 올라간 상황이지 않습니까? 미국이 기준금리를 끌어올리기 시작할 때부터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해서 지금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그 이유는 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 대한 기대치를 많이 끌어왔기 때문에 금리가 높을 때는 당연히 이제 위축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다른 업종에 비해서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계속 사용을 하고 또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국내를 이제 과점하고 있기 때문에 속이 상하지만 지금 팔기는 말이 안 되죠. 너무 아깝습니다. 너무 아깝고 지금 다른 게 아니라
지금 포인트는 뭐냐면 굉장한 고금리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5.25 수준인데 이제 굉장히 고금리의 이 상황에서 일반 투자자들이 어떤 그 투자 여력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반등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자금도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반등할 때마다 앞에 물려 있는 이 많은 투자자분들이 뭐랄까 이제 본전이 되면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엄청나게 강해지기 때문에 이제 주요 매물대가 엄청나게 많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빠르게 반등하지는 못하겠지만 결국은 이제 산업의 어째 성장성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반등은 할 것이다 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 방법은 네이버 카카오의 비중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은 사실은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씩 비중은 근데 너무 크게 하면 안 됩니다. 비중을 너무 크게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배당을 주지 않기 때문에 성장주기 때문에 고금리 상황에서 성장주에다가 자금을 너무 많이 넣으면은 사실 좀 지겨울 수도 있고 위험 관리가 좀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는 사지 마시고요. 그래서 10% 이상은 늘리지 마시고요. 천천히 사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네이버 카카오 많이 들고 계신 분들은 걱정은 없습니다. 걱정은 없는데 이제 더 이상 비중은 늘리지 말고요. 위험 관리 차원에서 일단은 시간이 지나가면 결국은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과거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복습을 해보면 성장성이 큰 주식의 어떤 고점 상황에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상황에서 물량을 너무 많이 사면은 이제 뭔가 변동성이 클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위가 현대차인데요. 투자자 수가 13만 명입니다.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거의 많이 반등을 했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거의 뭐 본전 수준에 이미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가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1.7%, 현대차가 마이너스 4%이기 때문에 결국 삼성전자와 현대차 실적이 좋은 매출이 크고 실적이 좋은 주식의 비중이 크신 분들은 지금 종합주가 지수가 2600 정도가 됐을 때 거의 이제 손실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그렇고 2% 정도 수준이고 현대차는 지금 뭐 3% 정도의 배당을 주고 있다. 그러니까 배당을 주고 안 주고의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이제 당연히 이제 좋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죠. 그런데 불구하고 코로나가 지금 많이 종식이 되고 노선이 계속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주식이 많이 못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뭐 걱정은 없다 생각합니다. 왜냐면 앞으로 뭐 더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크고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그렇기 때문에 뭐 너무 큰 걱정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거의 SK하이닉스는 아예 플러스가 났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많이 반등했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급격하게 반등을 했는데요. 좋습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반도체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지금 그 미래에 대해서 지금 기대심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좋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롯데렌탈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을 했는데 롯데렌탈 같은 경우는 좀 어렵네요. 이게 굉장히 사실 어렵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익이 나나요? 수익은 나고 있습니다. 수익은 나고 있는데 이 렌탈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량 렌탈 사업과 중고차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라든지 플랫폼이라든지 완성차, 전기차 이런 거에 비해서는 사실은 기대 심리와 약간 성장성이
좀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롯데렌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면 아주 적극적으로 위험 관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을 하면은 적절하게 물량도 좀 조절을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굉장히 기대가 컸죠. 이제 어떤 기대가 있었냐면 미국과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원자력을 협업하겠다라는 이제 기사가 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협업을 하겠다라고 이제 말만 하고 실제로 어떤 뭐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 추진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르지도 못하고 떨어지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미국과 우리나라가 이제 원전을 제3세계로 만약에 수출한다는 본격적인 내용이 나오면은 이제 바로 급등할 수 있겠죠. 지금은 약간 대기 상황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상황이, 그러니까 결국 미국과 우리나라가 언제 이거를 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비중이 크면은 좀 굉장히 지겨울 수도 있고 위험 관리가 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너무 크신 분들은 적절하게 이제 반등을 한번 좀 줄여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제 뭐랄까 기대심이 컸는데 이제 막상 뚜껑을 열고 나니까 그죠?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워낙에 이제 큰 대형 은행들이 자리를 잡고 있고 지금 또 고금리지 않습니까? 고금리이기 때문에 위험 관리 측면에서 이제 새롭게 이제 역사가 길지 않은 카카오뱅크에 대한 이제 자금 유입이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도 저는 좀 적극적으로 위험 관리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HMM 보겠습니다. HMM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컨테이너선에 대한 그죠 그 가격이 엄청나게 이제 올라가서 그죠 급등을 했다가 이제 어느 정도 그 선주 가격이 안정화되면서 하락을 하고 지금 옆으로 이제 쭉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는 경기를 굉장히 많이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HMM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실적도 좋고 좋지만 어떤 미래에 대한 기대심으로 봤을 때 이제 막 이 비즈니스가 엄청나게 이제 특별하거나 이제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적극적으로 위험 관리를 하는 게 나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게 결국은 이제 투자자 수 상위 주요 종목 이제 현황을 보면은 결국 과거에 굉장히 기대심이 컸던 종목들과 인기가 있었던 종목들 위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카카오 네이버 같은 고성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좀 실망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카카오 네이버, 그 다음에 롯데렌탈과 카카오뱅크, 그리고 HMM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이제 성장성에 대한 기대심이 있었는데 이게 약간 줄어든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와 완성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아직도 기대심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리고 빠르게 반등하고 평균 수익률도 꽤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수익이 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과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투자했던 종목 그리고 지금도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을 열 종목을 보면서 앞으로는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야 되고 위험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러한 관점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